요거면 요거. 원래는 여기 검색창이 나오면 여기 검색 입력란이 있으면 원래 CMD라고 입력하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위치는 이 녀석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위치는 시스템입니다. 윈도우 시스템의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제어판 설정 뭐 같은 의미고 뭐 파일 탐색기도 있고요. 자, 여기 커서가 뭐 이 실습은 안 할 겁니다. 뭐 실습을 해봤자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다라는 거 지금 그게 명령입니다. 명령. 요렇게 입력을 합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입력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그 IP 컨피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지금 그 상태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의 그 IP 버전 6 버전 4가 6 버전 4가 할 때는 요런 거 서브넷하기 요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랜 카드에 설정되어 있는 정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IP 컨피그라고 하는. 뭐 그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실 거예요. 자, 그다음 요렇게 입력을 하면 요렇게 IP 컨피그라고. 자,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트레이스. 트레이스는 영어 단어가 의미가 뭡니까? 추적이죠, 추적. 예, 추적. 그러면 요렇게 입력을 하면 요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게 네이버의 IP라고 그러면 사실은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따따따.naver.com이라고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IP 주소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하시면 했죠.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그때 가는 시점에 최적의 경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서울서 부산을 자동차를 타고 가면 휴게소를 이렇게 거쳐서 가듯이 뭐 이쪽으로 나갔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가는 건지 그 경로 지점들을 다 체크합니다. 물론 그 지점에 있는 것들 다 컴퓨터고 그 컴퓨터에는 인터넷이 된다는 건 IP 랜 카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랜 카드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건 IP 주소가 다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근처 지나가는 곳에 다 IP 주소가 이렇게 다 나타나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 밀리세컨드라고 있습니다. 예? MS 밀리세컨드라고 있습니다. 밀리세컨드. 세컨드입니다. 세컨드. 그러니까 초를 천등분한 거라고요. 천분의 1초라는 이야기입니다. 밀리세컨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음, 지정한 호스트라 근데 호스트는 그냥 컴퓨터라고 이야기하세요.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검색상에 CMJ 그게 있던 게 뭐 핑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그 핑이라고 입력을 하고 네이버 도메인 주소나 IP 주소를 입력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 상대편 컴퓨터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핑 테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핑 테스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 상대편 컴퓨터 살아있으니까 계속 명령을 내리면 물어보는 거라고 이제. 물어보면 대답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대답이 옵니다.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 자 요걸 잘 생각해요. 그러면 요걸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핑을. 예?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계속 저쪽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컴퓨터 하나인데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네이버에 자동으로 물어봅니다. 너 살아있냐고. 작동 제대로 하고 있냐고. 그게 뭐냐고요? 그게 디도스 공격. 그렇게 하면 이 녀석이 신호를 계속 받으니까 받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두 개 받을 때는 다 대응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받을 때. 근데 갑자기 열 몇 분이 한꺼번에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 능력치를 오버하니까 제가 막 머리가 터지겠죠. 정신없겠죠. 똑같습니다. 네이버 사이트의 컴퓨터 능력이 한계치를 벗어나면 컴퓨터가 다운돼 버린다. 그걸 의도적이나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걸 디도스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얘가 의도치 않게
해킹을 당해서 여러분들 그런 자동으로 그 핑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게끔 하는 그런 앱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PC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은 뭐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컴퓨터가 뭐가 좀비 PC가 되는 겁니다. 그때 왜? 뭐 어느 목적지 하나만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 컴퓨터가. 좀비가 그거 아닌가요? 어떤 목표물이 생기면 계속 거기만 쫓아다니는 게 좀비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뭐 그래서 핑에다가 그 다음에 자기 랜카드, 자, 요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자기 랜카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인터넷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항상 테스트할 때 보통 뜹니다. 상대편 인터넷이나. 그러면 내가 저쪽이 잘 내길 잘, 그러면 또 안 되거든. 그러면 내 쪽이 문제가 있나라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때는 핑 1.00.1, 0.0.1 입력하시면 나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쪽 랜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시켜. 뭐 그러면 뭐 DNS 서버 그러니까 아까 DNS 서버 DNS라고 하는 게 뭐였죠? 도메인 주소 문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숫자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럼 숫자를 다시 문자로 바꿔주거나 그런 표가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 주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DNS 서버 그걸 가져갈 때 뭐 DNS 룩업이라는 걸 이용한다. 어떤 위치 이런 위치에 가서 아 그냥 한쪽 듣고 잊어버리세요. 요거 근래에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조는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화면 올리겠습니다. 윈도우 컴퓨터가 나오나요? 텔넷 이건 이제 원격 제어입니다. 원격.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원격 제어는 지금 혹시 여러분들 그 집에 윈도우 16 버전이 오피스 16 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오피스 16 버전을 사실 쓸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혹시 뭐 여기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 수업을 학교나 이런 데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뭐 애니데스크라든지 이런 원격 프로그램들 구글에도 원격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거든요. MSI도 있고 그런 원격 프로그램 통해서 프로그램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 뭐 그런 그 원격 그러니까 이건 원격으로 내가 어떤 사이트에 원격을 접속하겠다면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명령어로 이렇게 쓰지도 않거든요. 왜냐고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용자가 뭔가 의식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용하는데. 나는 이거 쓰고 싶은데 그냥 클릭하면 된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클릭만 하면 이루어져야 된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뭐죠? AI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클릭을 안 하더라도 실행이 돼서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실행이 된다. 그건 AI죠, AI. 내 머릿속을 다 알고 있는. 그렇게 되려면 영화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아마 여러분들이나 제 살아 생전에나 아마 오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고요? 이것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그게 된다 손치더라도 그걸 생활에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상용화 시킨다는 건 돈 때문에 문제지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추적한다. 추적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고요. 그래서 아까 트레이스,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7번 명령 프롬프트. 아까 요거 보셨던 요거 있죠? 요게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요거하고, 요 명령 프롬프트, 요겁니다. 요 프로그램. 핑 명령을 실행할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하서 대상 IP 호스 주소 손신율 응답 시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보지 않으면 이거 아마 지원 안 해줄 것 같은데 핑텍도 약간 더그 아무 반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해주죠. 컨트롤 브레이크. 자, 우리 학원도 막아놨나요? 핑 안 해주군요. 그래서 그림으로 대체할게요. 핑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핑 서비스를 요즘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도스 공격 때문에 핑 서비스를 다 막아놨습니다. 거의 웬만한 사이트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피그 모드 나왔다고.
자, 그다음 보시면 뭐가 없냐면 게이트웨이 DNS IP 주소 뭐 이렇게 나오는데 DNS IP 주소를 확인시켜 주는 건 아까 이거 ANS 룩업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NS 룩업. 자, 그다음 18번 1, 2, 3번 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다음 중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원격 장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연결 상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을 옳은 것은 뭐라고요? 핑입니다, 핑. 근데 요건 요즘 쓸 수 없는 서비스니까 시험에 요즘은 잘 안 나오겠죠.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라서 잠깐 언급해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속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밀리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 쭉 읽어보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빠른 순서. 이제 점점 순서입니다. 나노, 페코, 팩토, 펜토, 아토.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뭐 그거만 외우고 계시면 밑에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니까 10의 3, 마이너스 3성, 10의 마이너스 6성, 10의 마이너스 9성, 10의 마이너스 12성, 뭐 그다음 15성 뭐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면 다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그러면 19번 위에 표 보면서 위에 있는 내용 보면서 문제 푸세요. 가장 빠른 거 뭡니까? 아토 세컨드. 그다음에 맨 마지막 게 밀리세컨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토 세컨드는. 그다음에 처리 속도 단위에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이제 다 외우셔야 되겠네. 그냥 순서 좀 외우고 계세요. 핑, 예? 이거 오타 아닌가? 아까 가장 빠른 게 아토라 그랬죠. 마이너스 15상. 옳지 않은 것. 나노 10의 9상. 6성은 마이너스 6상. 뭐 찾아보시고요. 뭐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고. 뭐 요건 어쩔 수 없이 단위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연산 속도에 가장 빠른 거 밀리세컨드 순서대로 아토, 나노, 펜토, 피코인가 이건 피코. 4번이 되겠네. 보시면. 음,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좀 하신 것 같고, 43번, 교재 99페이지. 뭐,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쉽게도. 좀 디테일하게, 실기처럼 좀 디테일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건이 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
자, 이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꼴 뭐 운영체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라고 하는 부분. 이 그림은 어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바이오스에서 바이오롬이라는 바이오스의 입출력 장치라든지 뭐 장치,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서 작동 여부를 체크한다.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롬이라는 반도체에 저장이 되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펌웨어라는 용어 이제 잠깐 설명드렸고요. 플래시 메모리가 오늘도 나왔죠. USB 기본 대표적으로 USB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다. 뭐로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하드웨어의 뭐 정보를 담고 있는 공간이 CMOS라는 곳이다. CMOS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렇게 장비 리스트가 되는데 장비 정보니까 이 장비가 교체가 되면 정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막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롬입니까 램입니까 반도체는 그런 램이 되겠죠. 네. 램이나 반도체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목적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교재 보시고 하시고요. 그 요약본 내용 보시고 쭉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운영체제라는 걸 사용하는 목적은 반환 시간, 어떤 결과에 대한 반환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요거 이 운영체제라는 걸 사용하고요. 처리 능력 많으면 좋죠. 예? 다다익선이지 이거. 신뢰도는 높은 게 좋은 거고 낮은 거. 오늘은 1 더하기 2는 3이라고 대답하고 내일도 1 더하기 2는 3이라고 모레는 1 더하기 2는 물어보니까 5라고 대답합니다. 그 컴퓨터 갖다 버려야 됩니다. 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사용 가능도 시스템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사용 가능한가. 자, 이런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명령을 1 더하기 2라는 명령을 딱 내렸는데 그게 바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했는데 한참 다른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뭡니까? CPU가 바쁘면 내게 저 뒷전에 내가 했던 방금 일들이 뒷전에 물러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즉시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용 가능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잘 기억 안 나고 그다음에 키워드가 되는 건 뭐 기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 섞어서 막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하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응용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쪽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하는 거. 이건 거의 하드웨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니까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연결시켜주는 개념이 운영체제라고요.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게. 윈도우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킬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쓸 수 있게끔 누가 운영체제가 도와주는 거라고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운영체제가 이제 실제적인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하드웨어는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자기가 그 말에 따라 움직여 주는 거고 장비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자료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왜 또 프로그램이 어디 가버렸지? 해야 될 것 많고 마음은 급하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도 운영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걸 운영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분류하기를 사무 자동화, 통신용? 웹, 지난주에 웹 브라우저, 2D 그래픽, 멀티미디어, 3D 영상, 이런 관련. 그 다음에 다 그냥 유틸리티, 우리가 알고 있는 압축 프로그램이라든지 백신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유틸리티 분류 안에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자, 요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류한 건 일반적인 분류라 그러는데 이건 기능상의 분류입니다. 기능상의 분류.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다음 응용 소프트웨어는 건 기능상의 분류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돈 주고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분류를 뭐라고 하냐면 저작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저작권.
옛날에는 프로그램법에 의해서 저작권의 표현을 안 썼거든요. 저작권의 표현을 쓴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채 10년도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내가 프로그램 개발하면 그 개발에 대한 저작권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게 뭐야? 프로그램 독점권? 뭐,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저작권이라는 건 어디에 있죠? 음악에 있잖아요. 원래 음악, 미술 이런 예술 제품, 예술 제품의 예술을 하시는 쪽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도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되게 빡셉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쓰는 거 불법입니다. 개인도 돈 주고 안 사면. 돈 주고 사야 될 프로그램에 돈 주고 안 샀다 정당히 산 영수증 내미세요 그러면 뭐 어떡할 겁니까? 산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없잖아요. 불법이면 불법 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하세요. 네? 우리 다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물론 학원은 아니고 학원은 뭐 연단위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쓰실 때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시고 어찌든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을 뭘 한다고요? 상용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광고를 보고 뭐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애드웨어. 이게 보통 우리 스마트폰에 보통 앱 깔았으면 다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방식이죠.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 아니면 일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막 맛보기, 샘플 같은 거. 번들이란 건 혹시 번들 프로그램, 번들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옛날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노트북 사시면 우리가 드라이브를 해서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우리가 드라이브라고 프린터 드라이브 예를 들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장치를 연결 쓸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브라는 걸 다 챙겨 넣어줬습니다. CD로. 그런 CD 안에 하나의 CD 안에 모든 게 내용이 다 들어가도 뭐 옛날 삼성 뭐 노트북 샀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번들 프로그램 번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저걸 CD를 안 만들죠. CD-ROM이라는 거, CD를 읽는 CD-ROM이라는 것도 없고 왜 안 만듭니까? 인터넷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홈페이지에 알아서 다운받아 가세요 그러면 그냥 받아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서로간에. 인터넷 속도가 빨라요. 지금 뭔가 과거에 있던 게 없어진 이유는 기술이 발전하거나 뭔가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 겁니다. 프리어는 돈 안 주고 사는 거죠. 제한 없이. 그러니까 제한 없이 쓰라고 해서 그걸 막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일명 아류작 을 만들어낸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그냥 공짜로 쓰세요. 안에 뚜껑. 그래서 소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소스라고 하는데 소스까지 이제 열어서 하는 건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교재로 갈게요. 99. 상용 프로그램은 설명드렸고, 공개 프로그램 개발자가 무료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쉐어웨어 방금 설명드렸고, 에드웨어도 설명드렸고, 데모 버전. 데모 버전도 특정 기능만 아니면 특정 일정이면 비슷한 겁니다. 특정 기능만 사용하거나 특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게 그뭐 쉐어웨어가 비슷한 이야기고요. 트라이얼 버전은 기간, 딱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거. 그래서 다 쓰고 나면 이제 좋으면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어,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라는데 혹시 알파 테스트, 죄송합니다. 베타 테스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타 테스트 모집한다고 직접 좀 광고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가지고. 그때 베타 테스트 뭐죠? 외부 사람에게 이거에 대한, 그냥 거의 제품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뭔가 찝찝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외부 사람에게 제3자에게 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테스트하는 걸 베타 테스트하고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베타 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베타 앞에 있는 단어가 뭐죠? 순서상 알파라는 게 있잖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니까 알파 버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게임 개발이면 게임 개발사 내부에서 이제 뭔가 게임과 관련 없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게임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알파 테스트라 그러고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알파 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치 프로그램은 아시죠? 뭡니까? 여러분들 윈도우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기능에 뭐 오류가 있거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개념.
그게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번들 프로그램 아까 설명드렸죠. 그럼 밑으로 쭉 43번에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43번 가겠습니다. 패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 정식 버전, 자, 1번. 정식 프로그램을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 기능 아니라 기능 정하면 뭐 쉐어웨어 정도 될 것 같고요. 베타 테스트 하기 전에 제작 회선에서 테스트하는 목적을 하는 거 전이니까, 베타 테스트니까 알파 버전이겠죠. 이미 제작하여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 이렇게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이게 패치 프로그램. 정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 위해서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이건 베타 버전. 베타 테스트, 베타 버전. 44번. 박스 안에 홍길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프리웨어 누구나 임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제한 없이 쓴다는 이야기죠. 프리웨어. 주로 일정 기간 동안 기능을 처리한다. 하거나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건 쉐어웨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 이건 상용 소프트웨어.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겠죠. 1번을 이야기하겠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트라이얼 버전은 특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 이걸 번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노트북 사면 뭐 그 관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이렇게 CD 같은 거 넣어줬던 그런 부분들. 이건 번들입니다. 번들. 트라이얼은 시간 제한.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아까 분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어, 요것만 좀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뭐 엑셀에서는 엑셀 분류하기를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뭐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 바이러스 체크나 뭐 검사라든지 압축을 푼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유틸리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 그러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응?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 언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C 언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가장 근간을 기본이 되는 언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슈가 되는 게 자바라는 건데, 이건 자바도 마찬가지로 C에서 파생된 겁니다. C는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네트워크에 특성화되어 있는 인터넷에 특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자바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웹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 우리가 인터넷상에 쓰는 이제 프로그램도 그냥 그 쓰는 방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일단 분류부터 좀 하세요.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고, 뭐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고, 웹 브라우저라는 것들도 있고, 분류를 하자면 그다음에 유틸리티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D 프로그램이 있고 3D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그중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객체 지향에 해당되는 언어는 자바, 스몰톡, C++.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요즘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언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많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객체 지향이라는 건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딩을 할 때, 자, 이건 예입니다. 예. 파란색 사각형을 만들고 싶거든요. 도형 삽입. 녹색 사각형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걸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빨간색 사각형도 만들고 싶거든요. 그냥 제가 하면 그냥 이야기 간단히 들으세요. 어. 자, 요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요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절차적 프로그램 개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객체 지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파란색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즈 같죠? 색깔만 틀리죠? 그러면 다른 특성들은 다 같은데 배경 색깔만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같으면 복사 붙여넣기 쓴다는 것처럼 코드를 복사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똑같은 세 개에다가 뭡니까? 특성만, 그 배경 색깔값만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요런 개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일 겁니다. 그 개념을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냥 하나하나씩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나중에 나 보면 뭐 똑같은 문구가 여러 번 반복 세 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객체 지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필요한, 그냥 통째로 그냥 복사해서 요 부분만 고쳐 쓴다는 겁니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언어의 종류 중에 자바, C++, 뭐 스몰 토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자, W3C 이게 뭔지 아세요? 따따따 W가 세 개죠. 제한한 표준한 문서 작업 중심으로 기존 표준의 비디오, 오디오,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 액티브엑스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웹 표준 언어는 이게 웹 브라우저에 나오는 버전이 인도 아마 익스플로러 11 버전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아마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아마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액티브 X라는 것 때문에 되게 윈도우 익스플로러의 액티브 X라는 저 기능 때문에 되게 불편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뭐 결제를 하거나 하면 저런 것들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액티브 X라는 기술이 있어서 뭐 카드 결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돌아가게끔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HTML5라고 해서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처음에 HTML 1.0에서 시작했죠. HTML 1.0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이게 기능이 점점 활성화돼서 지금 5까지 와 있고요. 그다음에 HTM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고 상호 동작이 자 역사를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HTML 1.0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뭐 여러분들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HTML이라는 저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데는 초창기 1.0 버전, 뭐 2.0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주어진 내용에 딱 하는 그냥 이런 겁니다. 종이 그 이력서 페이지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력서 페이지 정도 올린다. 그 소개 정도, 뭐 나가 누구고 뭐 그런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HTML이라는 언어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그냥 이력서 하면 그걸 딱 올리니까 뭔가 움직임이 없잖아요. 지금은 막 뭐 움직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깜빡깜빡거리는 뭐 그림도 있고 마우스 포인트 뭐 뭐 따라다니면 뭐 따라다니는 뭐 그 애니메이션 쪽 그런 동작들도 나오고 그쪽은 그게 이제 다이나믹 HTML이라고 하는 겁니다. HTML 요게 이제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이제 애니메이션 동작이 지원하고 하는 거 이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나아가면 이제 HTML이라는 걸 하는 HTML이라는 언어의 문법의 기본이 뭐냐면 태그란 겁니다. 태그. 여기는 없네요. 여기 있군요. 소스 보기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보는 정보 있잖아요. 그건 결과물입니다. 웹 프로그래밍을 한 결과물이라고. 그 웹 프로그래밍을 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웹 프로그래밍을 해서 요런 코드를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코딩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태그라 그러는데 저는 태그라는 문법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뭘 본다고요?
이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 끝을 딱 벗기잖아요. 벗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뭐 어떤 게, 자, 저 태그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문법처럼. 문법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을 더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이상을 발현을, 표시를, 표현을 하려면 뭔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 태그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XML이라고 하는 그거요. XML, HTML 확장이 된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방금 설명드렸던 이건 이제 유선에서 한 거거든요. 유선. 즉,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서 한 거라면 지금은 이거 하잖아요. 선 없이 다니잖아요. 선 없이 인터넷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와일리스 마크업 랭귀지에서 4번에 와일리스 마크업 랭귀지에서 무선입니다. 무선 HTML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어떤 제품 소개를 하다 보면 제품 소개를 뭐 360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막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도 있죠. 어떤 제품 이렇게 요 제품을 보이는데 단면만 이렇게 뭐 측면, 윗면, 뭐 옆면만 보여주면 이거 알기가 힘드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들어가면 이게 막 돌아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VR입니다. VR 방법이라. 그게 그러니까 HTML 안에 VR 기능을 포함되어 있는 게 VRMA라고 하는 저겁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 물론 이것들 말고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52번으로 갈게요. 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파일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림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는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점을 컴퓨터에 점을 딱 찍으면 점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까요? 사각점입니다. 사각점. 네? 사각점. 그 사각점을 뭐라 그러냐면 픽셀이라 그럽니다. 픽셀. 한글로 번역하면 하수라 그러고 그런 픽셀 하수를 점을 찍어서 그림을 표현하는데 그게 굉장히 실사와 같은 그림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을 비트맵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트맵 방식. 기본적으로 그다음 벡터 방식은 벡터라는 게 수학에서 나오는 용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수의 결과물, 그러니까 식의 결과물로 이렇게 선이나 점이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선이 만들어지거나 점이 찍히면 선이 되잖아요. 점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혹시 만화와 같은 그림들 있죠. 캐릭터에 보이는 그런 그림들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오래 했는 실사와 같은 것들을 그림을 그릴 때는 벡터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 식의 결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간단한 그림 뭐 이런 것들 그릴 때 보통 씁니다. 그래서 뭐 일러 같은 것들 하실 때 일러, 코렐 드로우 뭐 그런 것들 플래시 이런 거 보이시죠? 그게 다 만화와 같은 그런 캐릭터 같은 거 만들 때 방식들입니다. 그게 나오는 파일 형식 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비트맵 파일의 형식은 그림 표현, 그림 표현. 그러면 그것만 기본적으로 아시고 제가 보셨습니다. 자, 52번 갈게요. 데이터 표현 방식, 자, 그래픽 데이터, 즉 그림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비트맵 방식.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 연결. 이건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런 것들은 다 수식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벡터 방식. 이미지를 확대하면 그 테두리가 끝입니다. 자, 우리 인터넷에 그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그림이 막 흐릿해지죠. 그림이 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깨어지는 그 가장자리를 잘 보면 이게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확대를 했을 때 그림이 깨어져서 그 가장자리를 보면 사각 형태는 그걸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런 현상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안티 엘리어싱. 그 다음에 파일 형식에는 비트맵, GIF, JPG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파일 형식이죠. 이게 뭐 비트맵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하셨다. 아까 설명드렸던 실사와 같은 사실적 표현, 실사와 같은 그림을 나타낼 때 비트맵 방식을 사용한다. 자, 그다음
어디서 벡터 방식에 관한 점과 점을 자, 옳지 않은 것은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의 곡선을 이용하여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건 식의 함수식의 결과 뭐 이런 개념입니다. 벡터 방식. 픽셀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게 뭐라고요? 이건 비트맵 방식. 점을 찍어서 사각점을 찍어서 픽셀. 그다음에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파일 형식이 WMF 같은 형식이고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 그 캐릭터 같은 그림 여기 제공해 주는지 모르겠군요. 아, 못 가져온다고. 네. 죄송합니다. 못 가져오는군요. 이런 도형과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면 이 간단한 거죠. 벡터 방식으로 보통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그래서 이런 걸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WMF라고 하는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를 합계도 태도에 그치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수식이 결과니까 느리면 시계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트맵 방식처럼 엘리어싱이라는 그런 현상, 계단 현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레스트에 대한 설명. 자, 이게 이제 레스트 방식이라는 표현이 무슨 방식을 이야기하냐면 방금 하셨던 벡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벡터 방식.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WMF는 방금 벡터 방식, 즉 레스트라는 방식의 대표적인 파일 형식이라고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레스트 방식 있고 죄송합니다. 비트맵 방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캐너 디지털 이용하여 생성된 거고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지정한다. 파일의 크기는 이미지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점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는 만큼 해상도가 뭔지 아시죠? 모니터의 해상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해상도가 뭡니까 그러면? 화면을 가로 세로로 나누어 놓은 걸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때 가로 세로로 수평 수직으로 나누어 놓으면 사각점이 생기겠죠. 사각점이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사각점이 크겠고 아주 세밀하게 나누면 사각점이 작겠죠. 그게 해상도라고요. 그 사각점이 일정한 크기 안에 사각점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1024, 768이라든지 1024, 이미지 뭐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요. 이거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말이 꼬입니다 지금. 이런 해상도 있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권장이라는 메뉴에 거 1280이라는 건 수직으로 몇 등분했냐면 1280등분한 거고요. 1024는 건 수평으로 몇 등분했다고요? 1024등분했다고요. 그럼 그렇게 나오는 사각점 사각점의 사이즈와 요렇게 한 800에 600 한 거하고 하수의 크기가 틀리겠죠. 일정한 크기를 안에서. 그러면 그림이 어느 게 훨씬 더 세밀할까요? 그리고 우리 눈에 바라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세밀해 보이겠죠. 점이 작으니까 작은 걸 표현합니다. 요건 WMF는 벡터 방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마무리하고 싶시다. 두순하게. 자, 아까 비트맵 방식의 그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시면 가장자리 계단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 걸 최소화시키는 현상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그랬죠. 자, 요것만 설명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화면 봅니다. 우리 교재에도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자, 렌더링, 디더링, 인트레이싱, 모핑, 모델링, 안티 엘리어싱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디더링은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분홍 색깔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나오는데 실제 가까이 가면 뭐 흰색과 빨간 색깔의 체크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는 디더링 방식이라고 해요. 디더링. 그 다음에 렌더링은 3차원 물체에다가 사실감을 입히기 위해서 명암이나 색감을 넣는 걸 이야기합니다. 렌더링. 그러면 3차원의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걸 만들어야 뭐 입체 뭐 명암을 넣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이 뼈대를 만드는 걸 우리는 모델링이라 그래요.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링이 있는 다음에 렌더링이라는 작업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건축한다면 건축에 이렇게 뭐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 도면을 다 그리고 나면 이 3차원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명암을 입히는 렌더링 작업이 들어간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다음에 모핑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CG 방송에서 나오는 CG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사진과 고양이 사진들 이걸 합성을 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고양이 얼굴을 가진 여자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모핑이라고 그러고요. 인터레이싱은 전체가 딱 나타날 때는 흐릿하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그런 기법을 인터레이싱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목보기. 그래서 이건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 용어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기법 중에서 안티 엘리어싱 2차원 그래픽의 색상 배경색 원화파와 경계의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를 부드럽게 보이도록 한다. 이해되시죠? 계단 현상을 없애는 기능을 안티 엘리어싱이라 그런다. 자, 모델링은 3차 컴퓨터 그래픽 명암 색상 농도 변화다 3차원의 실감을 넣으면서 사실감 이건 렌더링이라 그러고요. 렌더링 앞 단계에 뭔가 형태를 만드는 거. 예? 그건 모델링이라고 그럽니다. 뼈대를 만드는 개념.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이럴 때 이제 이거 모델링 치우고 이제 여러분들 뭐 렌더링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야겠죠.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하여 음영이나 색을 다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최대한 나타내는 뭐 아까 분홍 색깔인데 가까이 가니까 빨간 흰색의 체크 무늬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핑은 아까 합성이라고 했죠.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 합수, 우리 그래픽 CG 처리. 그다음에 모핑에 관한 애니메이션에서 모핑에 관한 기법이다 대한 설명은 종이에 그린 그림을 셀룰로이드 그대로 옮겨서 재생하는 기법이다. 저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문 분야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다음 두 개의 이미지나 3차원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하여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이게 이제 모핑이라고 하는 합성 우리가 알고 있는 히프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기법이고 전투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요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건 정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부터 뭐라 그랬죠? 우리가 적당히 공부를 좀 했을 때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 익숙치 않은 용어가 나온다. 그게 정답일 확률은 적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교재 10페이지부터 이제 몇 페이지까지? 교재 10페이지 펼쳐보세요. 그래서 83페이지까지 내용을 이게 이제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120선이라고 한 그 내용은 그냥 수학 그달치식입니다. 그달치고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방식대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1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내용은 한 번쯤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읽어가시면서 하시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 그때 뭔가 필요한 게 도저히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영상을 유튜브에 영진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유튜브 영상을 좀 보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 이 수업을 만약에 제대로 한다. 뭐, 한 4, 5, 기본적으로 한 4, 50시간은 있어야 되면, 한 40시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정답 찾는 느낌만 받으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 정독을 하셔가지고 내용 읽어보시고 읽으시면서 아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만 해보시고 넘어가세요. 그 뭐 용어의 정의가 뭔지 그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렇게 보셨죠. 그럼 두 번, 세 번째 만에 이제 용어가 나타나면 좀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앉아서 문제를 읽을 때, 아, 보지 못한 용어는 아니구나.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뭐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 그렇게 정독하시고, 그 뒤편에 기출문제 있죠. 뭐 기출문제 아마 요 근래에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 놓은 문제들이니까 동기가 자꾸 사는 거니까 수정해 놓은 문제들이니까 그거 다 웬만하면 몇 개쯤 되죠? 꽤 많네요. 이제 다섯 15회 차 일단 교재 12회차 그다음에 8회차 20개 정도 되군요. 한 절반 정도는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한 서너 개 하시다 보면 이제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 한 서너 개 하실 때만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지루함을 잘 극복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120선의 엑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엑셀 기능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수업 전체를 마무리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12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